한때는 언니라 부르며 의지했던 사람. 하지만 그녀가 나타난 순간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늦은 오후, 동네 골목에 뿌연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다가 길모퉁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오랜만에 보는 아는 언니, 미정이었다. 미정은 수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다정한 언니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다.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수지는 순간 반가움에 마음이 풀렸지만 곧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언니의 미소가 예전과 달랐다. 언뜻 친근해 보였으나 어딘가 깊은 속내가 숨어 있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이 만남을 조심스레 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짓더니 애써 대화를 돌려버렸다. 그 반응에 수지는 의문을 품었지만 더 캐묻지 못하고 입을 닫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침묵을 선택했다. 며칠 뒤 수지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미정을 또 마주쳤다. 이번에는 미정이 먼저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수진아, 참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내 집안도 여전히 화목하니? 수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화목하다 말은 했지만 사실 그 말에는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미정의 물음은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속내를 이미 꿰뚫고 있는 듯한 기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 식탁은 평소처럼 시끌벅적했다. 시아버지는 호탕한 웃음으로 술잔을 기울였고 남편은 무심한 듯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반찬을 놓으며 자꾸만 미묘한 눈빛을 흘렸다. 수지는 밥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한 숟갈도 삼키기 어려웠다. 마음속에 어지럽게 떠오르는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연 순간 미정이 싱긋 웃으며 들어섰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렀어요. 언니의 등장은 뜻밖이었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순간 미묘한 공기가 식탁 위를 뒤덮었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언니의 방문은 앞으로 다가올 파국의 서막이었다. 늦은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 불빛이 꺼지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려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시아버지의 방에서 은근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TV 소리려니 했지만 점점 낮고 은밀한 속삭임이 귀를 스쳤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따라가며 숨을 죽였지만 가슴은 점점 크게 요동쳤다. 손끝이 떨리고 등줄기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치겄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분명히 미정 언니였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미정의 속삭임. 이제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시아버지의 저음. 그 말에 수지는 몸이 굳어버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언니와 시아버지라니. 문틈 사이로 스치는 그림자. 미정이 시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순간 수진의 손에서 잡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요란한 소리에 방 안에 두 사람은 놀라 문을 벌컥 열었다. 수진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정은 짐짓 태연하게 웃으며 수진을 바라봤다. 오히려 두려움은커녕 눈빛엔 묘한 도발이 서려 있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비명이 막혀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시아버지는 당황해 손사래를 쳤지만 미정은 오히려 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왜 그래, 수진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옛 친구끼리 만난 거지. 시아버지는 거짓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수진의 귀에는 미정의 낮은 웃음소리만 맴돌았다. 그 웃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내가 몰랐던 진실,
이제부터 차례차례 알게 될 거야. 수진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몸을 지탱할 힘조차 사라졌다.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침대에 웅크려 울었다. 언니와 시아버지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기억 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그 장면은 앞으로 닥칠 더 큰 비극의 전조였다. 제사장 두 남자의 배신. 며칠 동안 수지는 무너져 있었다. 눈을 감으면 언니와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떠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밥상 앞에서도 멍하니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한 숟갈도 삼킬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유를 묻지 않고 애써 침묵으로 덮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수진을 더 옥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늘 손에서 놓지 않던 기기였다. 무심결에 화면이 켜졌고 수지는 눈길을 돌리려 했으나 그 순간 눈에 박힌 이름 하나가 심장을 먹게 했다. 미정 언니? 그 아래 이어진 메시지는 치명적이었다. 오늘 밤도 그곳에서 기다릴게. 어제처럼 아무도 모르게. 순간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눈앞이 아득해졌다. 믿었던 남편마저 언니와.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입술은 바짝 말라붙고 가슴은 미친 듯 뛰어올랐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언니의 미소, 시아버지의 당황, 그리고 이 집안의 감도는 묘한 긴장. 모두 다 짜여진 함정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놀란 얼굴로 물었다. 뭐야? 휴대폰 왜 떨어뜨렸어? 수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더럽혀진 진실을 뱉어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끝나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수진이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뜨거운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남편은 침대맡에 앉아 은밀히 전화를 걸었다. 응, 미정아. 오늘은 힘들 것 같아. 수진이 눈치를 챈 것 같아. 응, 곧 다시 보자.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수지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물어뜯었다.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다.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침묵만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한밤중 수지는 베란다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 집에서만큼은 의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남편마저 그녀를 배신한 것이다. 그녀의 손은 난간을 움켜쥐었고 눈은 허공을 향해 울부짖듯 떨렸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언니가 벌이는 거대한 복수극, 자신만 모른 채 휘말려버린 잔혹한 연극이었다. 늦은 오후,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동네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향기가 들어왔다. 고개를 든 순간 미정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 여기서 다 만나네. 수진아, 우린 정말 인연인가 봐. 언니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기운을 수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미정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의도적으로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반짝이며 탁자 위에 올려놨다. 좋은 반지지? 사실은 선물이야. 누가 줬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반지는 분명 남편의 손목에 걸려 있던 명품 시계와 같은 브랜드였다. 시아버지 또한 최근 값비싼 액세서리를 사들였다는 걸 기억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미정은 잔을 기울이며 비릿하게 웃었다. 왜라니? 이제 알겠지? 이 집에서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라는 걸. 그 말은 칼처럼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커피잔이 덜컥거렸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내 시아버지도 내 남편도 결국 다 내 손바닥 위였어.
그런데 넌 언제까지 그 침묵으로 버틸 수 있을까? 미정의 말은 독침처럼 날아와 박혔다. 주변 사람들은 두 여인의 대화를 눈치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수진의 심장은 더 크게 무너져 내렸다.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미정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귀에 속삭였다. 넌 아직 시작도 못했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거든. 수진은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려 얼굴을 적셨다. 하늘은 어둑했고 갑작스레 빗방울이 떨어졌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다. 저는 어디에도 설 곳이 없어요. 제 편은 대체 누굽니까? 그 울부짖음은 빗소리에 묻혀버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처절하게 변해갔다. 늦은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반찬을 권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연신물만 들이켰고 남편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수진의 눈에 휴대폰 화면이 스쳤다. 또다시 뜬 이름 미정 언니? 순간 그녀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시아버지는 눈치를 보며 남편을 노려봤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한 채 화면을 꺼버렸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들 그렇게들 어두워?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난날 언니와 시아버지의 미래 장면, 남편의 메시지, 카페에서 들은 조롱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의 목을 죄었다. 어머니, 저 다 알아버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순간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동시에 얼굴이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뭘 안다는 거야? 수지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지는 치를 떨며 외쳤다.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두 분 다 미정 언니와 관계를 맺고 계셨죠.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에서 나만 몰랐습니다. 그 외침은 폭탄처럼 식탁 위를 뒤흔들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시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집안 체면은 이제 끝장이에요. 시아버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말을 더듬었다. 수진아, 그게 실수였어. 잠시의 잘못이었어. 그러나 수지는 절규했다. 실수? 잠시의 잘못? 저는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게 실수라고요? 저는 어디에도 설 곳이 없어요. 제 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마저 오열하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은 무너지는 가정의 상징 같았다. 거실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시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남편을 몰아세웠고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았다. 수지는 눈물 속에서도 차갑게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안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욕망과 배신으로 인해 무너진 자네뿐. 수지는 몸서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에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밤하늘에 천둥이 울리던 날, 수지는 집을 뛰쳐나와 빗속을 헤맸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한 오래된 창고 앞에 멈췄다. 그곳에는 이미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우산을 든 채 미정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왔구나, 수진아.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수진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언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을 이렇게 짓밟는 거죠?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증오가 서려 있었다. 내가 몰랐겠지. 하지만 너희 시아버지, 그 사람이 내 어린 시절을 짓밟았어. 수지는 숨을 삼켰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 평범하지만 정직하게 살았지.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가 권력으로 우리를 눌렀어.
계약을 빼앗고 아버지를 모함의 감옥에 보냈어. 결국 아버지는 그 모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 미정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무너졌어. 남은 건 가난과 절망뿐이었지. 어린 나에게 세상은 지옥이었어. 그때 다짐했어.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수지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저를 이용한 거예요? 미정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죄는 없어. 하지만 너는 그 집안의 며느리였어. 그래서 선택했지. 내 남편을 흔들고 내 시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복수라고.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미정은 차갑게 웃었다. 내가 몰랐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것도 내 계획이었어. 너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안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야 했으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미정의 상처를 보았다. 언니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오랜 세월 버텨온 고통과 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천둥이 다시 울렸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가운데 미정은 마지막처럼 외쳤다. 이제 다 끝났어. 너희 집은 이미 무너졌고 난 드디어 복수를 완성했어. 수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속삭였다. 복수를 했다고 해서 언니의 상처가 사라지나요? 새벽녘, 무겁게 내려앉은 집안 공기 속에서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손수건만 쥐고 있었고, 수지는 말라버린 눈물 자국을 닦을 기운조차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앉은 시아버지는 여전히 위엄을 지키려 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기침을 한번 삼키더니 낮게 말했다. 다 오해다. 그 여자는 단지 순간의 실수였을 뿐이야. 그러자 수진의 눈빛이 번쩍였다. 실수? 아버님, 그게 실수라면 저는 뭡니까? 저는 매일을 지옥처럼 살았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그 울부짖음에 시어머니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오해라니 언제까지 거짓말로 버틸 생각이십니까? 저 여인의 집안을 짓밟아 놓고 이 집까지 불태워 놓으셨잖아요.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도 모른 줄 알았던 과거가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정이 등장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당당히 거실에 섰다. 드디어 인정하셨군요. 제 아버지를 모함하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게까지 손을 뻗어 이 집안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감히. 하지만 남편마저 미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미정과의 관계 사실입니다. 거실이 흔들리듯 요동쳤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뺨을 후려쳤고 시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감히. 그러나 이제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남편은 이미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수지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건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을 짓밟고 사랑을 모욕하고 제 삶까지 빼앗아갔군요. 결국 이 집에 남은 건 죄와 치욕뿐입니다.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무너진 권위의 마지막 잔해처럼 그의 어깨가 무겁게 흔들렸다. 남편 또한 주저앉아 고개를 감쌌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미정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며 긴 세월 억눌러온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가족의 굴레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아침, 집 안은 텅 빈 폐허 같았다. 밤새 이어진 울음과 고함, 무릎 꿇은 시아버지와 무너져버린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권위나 체면이라 부를 수 없었다. 거실 가득 남은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집안을 걸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웃음을 띤 모습들은 모두 거짓처럼 보였다.
사진 속의 미소는 이미 산산조각 난 믿음 위에서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미정이었다. 전날의 차가운 표정과 달리 오늘의 미정은 어딘가 지쳐 보였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수진아. 그녀가 낮게 불렀다. 수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다시 북받쳤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들었다. 언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끝났지. 내 시아버지는 무너졌고 내 남편도 무너졌어. 내가 평생 원한 복수는 이뤄졌어.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어. 수지는 가슴이 아려왔다. 언니, 왜 저를 끌어들였나요? 왜 제가 가장 큰 상처를 입어야 했나요? 미정의 눈가가 젖었다. 너에게 미안하다, 수진아. 너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 그런데 내 분노가 너까지 끌어들여 버렸네. 널 망가뜨린 건 결국 나였어.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난 일은 언니 탓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언니를 무너뜨린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저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미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엔 증오 대신 오래된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그리움이 잠시 스쳤다. 정말 날 용서할 수 있겠니? 수진은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해요. 언니의 아픔을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순간 미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다. 두 여인은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상은 잔혹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니와 동생 같은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잠시 후 수지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이 집도 이제는 그녀의 삶을 묶어둘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머니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계세요. 문 안쪽에서 흐느낌만 들려왔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을 열었다. 햇살이 비쳤다. 어제의 폭풍은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무너진 집, 허울뿐인 권위,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가족. 그러나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수지는 문을 닫고 길을 나섰다. 멀리서 미정이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서로의 가슴 속에서 알았다. 복수와 상처를 넘어선 이해와 용서가 비로소 그들을 자유롭게 했음을.